자, 교재는 48페이지입니다. 자,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구전대 제1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자, 연역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근대 이전에는 복수 단계였죠. 그래서 수형자는 단순히 형 집행의 대상에 불과했다. 자, 그러던 것이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중엽부터 이 특별 권력 관계의 이론 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 이론은 수형자는 법의 보호 바깥에 있다. 권리 주체성이 부인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너네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왔잖아요. 강간, 살인 등을 하고 왔잖아요. 강간, 살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왔는데 그런 놈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치?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용자는 수용 기간 동안 주의 노예라는 그래서 불간섭지. 법원은 여기 간섭하지 않겠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재소자들이 수감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말썽을 피우게 되면 교도관들로부터 막 구타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법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니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온 놈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수용자를 교정당국과의 관계에서 포괄적 지배, 복종 관계로 파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특별 권력 관계가 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좀 필기 좀 해볼게요. 먼저 특별 권력 관계 필기하세요.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헌법 교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가 있고요. 국가 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 군인, 경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국가가 그 밑에 공무원, 군인, 경찰에게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할 때 땡땡 by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여기서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equal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법률 유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국가는 공무원, 군인, 경찰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if 기본권 침해 여기 종사자들인 공무원, 군인, 경찰에게 만약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잖아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법구제가 안됩니다. 사법구제가 되지를 않는다. 여기서 하나 더 적으세요. 여기 누가 들어오냐면 여기 수형자 들어오죠. 수형자.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무원, 군인, 경찰, 수형자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사법구제가 안 된다. 이것이 특별 권력관계 사상입니다. 아시겠지? 자, 이 사상이 이 19세기 중엽부터 말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를 들어오게 되면 1911년도에 이 사람 알아두세요. 프로이덴탈 밑줄 그시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법률과 판결은 행형에 있어서도 마그나 카르타이다. 따라서 수용자에게 이 권리를 제한할 때에도 오로지 이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누가? 프로이덴탈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 때는 워낙 이 특별권리 관계 사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랬었다가 언제쯤, 그렇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권리신장운동이 발전되었고 48년도에 유엔은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기본 원칙을 천명하게 되었고, 오늘날에서는 이 프로이덴탈이 얘기했던 이 수용자에게도 권리를 제한할 때는 오로지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법치주의 사상이 지배를 하게 되죠. 아시겠지?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자, 일반 권력관계가
오늘날에는 자리 잡게 됐다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이 적어볼게요. 국가가 그 밑에 국민들. 국민 속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공무원, 군인,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적을까? 공무원, 군인, 경찰, 수용자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이 국가가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by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equal 법률 유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법률 유보 사상이 있어야 한다. 됐습니까? 따라서 똑같이 적을게요. 옆에 부분이랑 if. 자, 이 과정에서 이 국민 등 공무원, 군인, 경찰, 수용자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사법구제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일반 권력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수용자에게 예전에는 사법구제가 안 되었었는데 오늘은 사법구제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자, 기출문제 볼게요. 프로이덴탈은 수용자의 권리 의무는 행정규칙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이나 법규 명령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이 행정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맞는 말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런 기초. 자, 특별권력관계 이론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 지배 복종관계다. 그랬고 밑에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배제된다. X라는 거지. X. 이게 2번 체크하세요. 이 말은 법률 근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고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랬던 것이 자, 밑에 1번 체크하시고 1972년도입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이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부인하였고 수용자의 경우에도 뭐가 적용된다?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최초의 판결입니다. 됐죠? 자,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64년 등을 거쳐서 이 간섭에 예전에는 불간섭 시대였지 이제는 간섭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ands off가 아니고 hands on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넣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권리구제에 부정적이지 탈락이고 72년도 나왔지 않습니까? 일반 권력관계 말씀드렸고 법률유보 배제가 아니고 법률유보 원칙이죠. 배제란 말이 탈락. 됐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법정주의. 그래서 행영에 관한 부분도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그치지 않고 이 절차의 적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기본권은 뭐 읽어보시고요.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 헌법 시간에 배울 테니까.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제2절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자,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개관을 보죠. 자, 수용자는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반 권력관계 사상 때문에. 됐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적, 그 다음에 하나는 비사법적. 이를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의 볼까요? 교정당국과 교정당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수용자는 사법적 권리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것인지 볼게요. 일단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사법적 권리 구제제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밑줄 그시고 행정심판은 비사법적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사법적, 심판은 비사법적. 그 다음에 헌법소송을 헌법소송이라 하지 않고 헌법소송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비사법적. 여기에 이제 순회점검, 소장면담, 청원은 이제 형집행법 공부를 할 때 하나씩 배울 것이고 진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등등등 있습니다. 장단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사법적 권리 구제에 대한 장점.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지. 종국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재판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대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적시에 좀 받기 어렵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수용자가 자력으로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감정의 고를 깊게 할 수 있고 교정당국은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될 수가 있고 이런 장단점들. 자, 반면에 비사법적은요. 절차가 좀 간단하지 그래서 신속하고요. 돈이 별로 안 들지 경제적이고요. 후유증도 좀 덜하고 그래요. 자, 반면에 비사법적이다 보니까 이 구제 수단이 내부 기관일 때는 공정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교정 당국에서 타협의 산물로 초상의 이익을 주어서 형평성이 유배될 여지가 있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기 어렵지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기속력이 좀 약하다 이런 단점들도 있네요. 자, 보면 장단점을 쭉 써놓고 있고 난 다음에 앞부분이 틀렸어요. 앞부분이 바뀌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 첫 번째 행정소송법 나와있지? 행정소송 통할 수 있다 했고 행정소송법에서 자 1항 볼게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 나오지? 여기 2번에 나오네.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행정심판 전체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같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바로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는요. 2005년도인가? 그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소송을 제기했었어야 됐었는데 그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1항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다음 민사소송 나와 있고요. 형사소송 나와 있고요. 자, 헌법소송 나왔네요. 자, 헌법재판소법 68조인데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법원을 재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 했고 일단 끊어보세요. 여기 68조 1항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이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라? 마지막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라. 이 말이 바로 뭐다?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 이퀄 최우수단성. 됐죠? 그래서 그 절차를 모두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구제를 못 받게 되면 마지막에 뭘 청구하라? 헌법소원을 청구하라고 해서 최우수단성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받으시고요. 반드시 이전을 거쳐야 한다. 틀렸습니다. 행정심판 전체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했어요. 헌법소원 제기 가능하지?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비사법적 권리 구제도로서 첫 번째 순회 점검 볼게요. 순회 점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자, 상급기관이 어디 있지? 법무부라든지 법무부 그 다음에 청 그치? 청에서 이제 나오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한 번 나오고 청에서 한 번 나오고 그래요. 한번 쭉 둘러보죠. 일반적, 포괄적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종이다. 자, 순회 점검 공무원이 교도소를 돌 때 청원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 구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한 개 읽어보시고. 그래서 순회 점검은 비사법적 방법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소장 면담부터 봅니다. 자, 법조문 나오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법조문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형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 일단 소장 면담. 자,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해서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 여기서 그 처우입니다. 그 처우. 그 처우는 수용자 본인에 관련된 처우를 말합니다. 본인의 처우. 타인 안 됩니다. 타인 안 되고 CF 타인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오로지 본인에 관련된 처우에 대해서 면담을 신청할 수가 있지. 자, 기출문제 가볼까요? 기출문제 두 번째 가보시면 이런 말 없었죠? 자기 처우는 맞는데 이 불만사항에 관해 대해서만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사유 제한이 없어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자기 처우에 관련된 것이라면. 됐지? 올라갑니다. 자, 116조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특히 1, 2, 3, 4를 묶으시고 별표를 박아두세요. 자, 2항 볼게요. 소장은 면담 신청이 있다면 다음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사유가 뭔가 하면, 자, 빨간 펜 들으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친구가 사유를 밝히지 않아요. 사자 동그라미. 두 번째, 그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돼요. 위자 동그라미. 세 번째는 동일한 사유로 예전에 면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아무런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면담 제외 사유. 적을까? 이 면담, 여기 나오네. 면담 제외 사유다. 면담 제외 사유. 자, 됐죠? 자, 색깔 칠하세요. 사자 색깔 칠하시고, 위자 색깔 칠하시고, 반 색깔 칠하시고, 해 색깔 칠하시고. 사위가 반했다. 사위 알지? 며느리 할 때 사위, 그 사위입니다. 사위가 장모한테 반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서정할 때 장이지? 사위가 장모한테 반했다고요. 아시겠죠? 이것은 면담 제외 사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자, 밑에 소장 면담 나왔네요. 소장은 116조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왜 내가 면담을 안 해주는지 그 사유죠. 그 사유를 수용자에게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약간 가만히 있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자, 면담 대리 나왔네요. 면담은,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지? 이때 그 대리자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밑에 절차 나왔네요. 자, 면담을 신청했을 때 그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기록하고 사정이 없다면 이 순서입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면담을 해야만 한다. 순서에 따라 또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뭐 스치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면담했을 때는 그 요지입니다.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을 해야만 하고요. 자, 면담을 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결과를 역시 마찬가지로 수용자에게 통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동그라미 친지 아세요? 어떤 문제집 가보니까 요것을 바꾼 부분이 있어. 결과와 사유를, 요지를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숙지하시고 조문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됐지?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탈락. 그리고 면담을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면담일을 정해야 한다? 그런 말 없어요. 뭐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이런 말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면담 날짜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 청원을 봅니다. 청원은 무지 중요하죠. 청원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의 볼까요? 수용자는 요 그처우입니다. 그처우. 말씀드렸잖아. 자신의 처우다. 자신의 처우. 됐어요?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 타인 안 됩니다.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지? 밑에 보시면 다른 수용자는 되지 않습니다. 대리 차원이 금지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단독 청원만 됩니다. 단독만. 공동 청원 안 됩니다. 공동 청원 속에는 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 기출문제 보시면 자기만 되지 타인 탈락입니다. 그치? 자, 쭉 올라가시고. 자, 누구한테 하나요? 장관입니다. 일단 장관. 법무부 수장이지.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순회 점검 공무원. 그 다음에 관할지방청장. 외우셔야 돼. 색깔 칠하시고 외우셔. 장관, 순검. 그 다음에 관할청장에게 청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빠져? CF. 누가 없어 여기서? 소장이 없지? 소장이 없어요. 소장은 어디서 나오나? 소장은 앞에서 나오지? 이 앞에서 면담 신청할 때 소장이 나오는 거지.
자, 됐죠? 자, 그 다음, 효과 받으시고, 청원권자 보시죠, 청원권자. 수용자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미결수, 기결수 다 가능합니다. 자, 석방된 자는 수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탈락. 그리고 또, 그 내용인데, 그 처우라고 했을 때 그 처우는 본인 처우만을 말합니다. 말씀드렸지? 공동 처우는 안 되고요. 타인 처우는 되지 않습니다. 자, 청원 사안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침해됐을 때 뭐 화난다 그랬고, 자, 이것도 안 돼요. 행영제도 본인 처우, 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처우에 대해서 청원하는 것이지 행영제도 전반이라든지 막연한 희망이라든지 일신상의 사정이라든지 개인적인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들은 청원 금지 사항입니다. 자, 기출문제 가볼까요? 누가 빠지나? 소장 탈락이죠? 탈락. 소장 탈락. 감사관 탈락. 이것도 틀려요. 이거 지방청장하면 틀려. 지방청장이 우리나라에 4개 있잖아, 4개. 4개 있는 거 아시지? 서울, 대구, 뭐 저쪽 밑에 있잖아. 뭐 대전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그치? 4가지가 있다. 근데 그래서 관할청장이지. 그냥 관할이란 말이 빠진 상태에서 지방청장하면 틀려요. 탈락이다. 탈락.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청원사항은 처불복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우에 불복할 때 하는 거예요. 탈락. 그 다음에 막연한 희망 등은 청원할 수가 없죠. 탈락. 자, 다음 페이지. 네, 절차 볼게요. 절차. 절차를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죠. 그치? 자, 수용자가 누구한테 청원한다고요? 누구한테 청원한다 그랬어? 순검, 장관, 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어요. 청원할 수 있는데, 그건, 서면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순검이 교도소를 순시를 돌 때, 그 제소자가 그 사람 만나서 구두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서면입니다. 그치? 그리고, 이 장관이나 청장이 갈 때, 또 순검에게 갈 때는 반드시 소장을 거쳐서 가야 돼.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장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원이 가져가지, 직원이 그 편지 봉투를 가져가겠지. 그치? 소장에게 교도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순검, 장관, 청장에게 보내지지. 이때 이 소장은 뜯어보면 안 됩니다. 개봉해서는 안 돼요. 개봉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순검이 이 소장으로부터 청원사항을 받았잖아요. 그치? 그러면 결정해주면 되는데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장관에게 보내고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거지. 됐나요? 이때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17조. 자, 수용자는 청원서를 봉한 다음에 소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자, 끊고. 그 다음 순검에게는 예외적으로 말로도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소장은 그 문서를 절대로 뜯어봐서는 안 돼요. 예외 없습니다. 절대로 뜯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장관 등에게 보낸다. 그 다음 사항, 이양 단서에 따라, 이양 단서가 뭐지? 말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순검이 청원을 청취할 때는 교도관은 여기 참석해서는 안 돼요. 물리면서 걔네들을 물리고 순검이 청원을 청취하면 되지. 자,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반드시 문서로서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 그 다음 소장이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했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전달합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자, 밑에 시행령 보죠. 소장은 수용자가 순검에게 청원했을 때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말로 청원하잖아요. 그럼 그 요지를 적습니다. 순검이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요지를 또 기록합니다. 그 다음
사항. 순검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장관에게 보고해서 그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자세한 것들은 뭐에 따른다? 장관이 정한다. 장관. 이게 참 어려워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관이 정한다, 뭐 대통령이 정한다, 법무부령이 정한다, 소장이 정한다. 아주 요 마지막이 좀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CF 하시고 이것은 일단 적으세요. 적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법무부령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고요. 뭐 소장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등등등 뭐 대통령령이다. 다 틀려요. 장관이 정합니다. 자, 불이익금지네요. 청원을 했다 해서, 진정을 했다 해서, 소장 면담했다 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는 않는다. 받으시고요. 기출문제 볼게요. 자,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한 후 누구한테 제출하나? 일단은 소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순검이 나오면 틀려요. 다음, 청원서를 작성하면 교도관이 봉하는 게 아니라 수용자가 직접 봉하는 거지. 봉하는 주체는 누구다? 수용자지 교도관이 아닌 거예요. 자, 쭉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보면 나오잖아요. 자, 수용자가 이렇게 봉한다고요. 이해되시나? 교도관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소장에게 제출하게 된 거지. 자, 수용자는 청원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소장에 제출한다? 요지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봉한 다음에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아니요. 직접 못해요. 소장을 반드시 경유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장관에게 보낼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보내죠. 미리 구두나 서면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소장이 이 봉투를 받아서 서면으로 법무부 쪽으로 보내게 되지. 소장은 개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봉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특별한 사유란 말씀은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뜯으면 안 돼. 그 내용을 검토한다 나오지 밑에. 검토 안 돼. 이해되시지? 소장은 청원이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미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 자체가 안 돼. 결정은 문서로 한다 그랬지. 말 탈락. 결정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의 주체는 소장이지 장관 아닙니다. 탈락. 그치?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내용을 녹음한다? 녹음을 왜 떠? 탈락. 요지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치? 소장은 수용자가 순검에게 청원했을 때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면 되는 거지.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거지. 요지사항이 없습니다. 탈락. 순검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청원에 대해서는 안 되죠.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탈락.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지? 자, 쭉 다시 한번 가보세요. 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문이. 자, 수용자가 봉한다 했어요. 소장은 절대로 개봉해서는 안 되고 내용도 확인 안 됩니다. 참여 안 되고 결정은 문서다. 문서. 그치? 소장이 전달하는 것이 장관이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 다음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인적사항을 처음에 기록하는 거지. 요지를 한다? 아니지? 네, 그런 것들 받으시고. 자, 됐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4번 정보 공개 청구. 자, 정보 공개 청구.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봐두셔야 돼요.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자,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한 법률에 따라 자, 또 봐두셔야 돼요. 여기 장관이지, 장관. 여기 청장이지, 소장이지. 이랑 어디랑 비교하셔야 돼? 앞에 했잖아. 순검 맞지? 순검 빠지지? 순검은 순회 점검 공무원은 일단 탈락. 그 다음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청장입니다. 청장. 그냥 청장이잖아. 그냥 청장. 관할이란 말 쓰면 틀려. 관할 무슨 청장. 관할 청장이 아닙니다. 그냥 청장이지. 청장. 그냥 청장이지. 그 다음 또 누가 들어와? 여기 소장이 들어온다. 소장이. 됐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왜 하는 거야?
반찬이 부실해. 맨날 뭐 밥, 뭐 된장 푸는 것만 나오지 뭐 건더기는 아무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국물만만 나. 급식비 그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급식비가 이제 교도소에서 뭐 할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돈을 다 어떻게 뭐 빼돌리는지, 돈이 없는지 맨날 부실무실한 반찬들만 올라와. 그러니까 수용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지. 누구한테? 장관에게, 청장에게,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2항이 시험 문제입니다. 2항. 현재 수용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한다.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1번. 두 번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몇 번? 빨간색 2번입니다. 2번. 2번 이상. 숙지하셔야 돼. 그러면 그 수용자에게 공개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향후 정보공개 청구서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2번 이상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미리 돈을 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3항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그 납부를 안 했어요. 안 했을 때는 결정을 납부할 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이런 말. 그 다음 이 비용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있잖아요. 비용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앞에 부분과 비교하셔야 되지. 여기 이 출제자가 장난치면 다 틀려요. 여기 장관이다. 장관. 그치? 장관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뭐예요? 이건 대통령령이다. 틀리지? 대통령령이다. 다음 페이지 볼까? 다음 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여기 세부적인 사항 나오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장관이 나와요. 장관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지? 이거 대통령령 하면 틀립니다. 대통령령 하면 틀리다. 자, 올라가 보시면 139조의 2 1항 됐고 2항 볼게요. 장관, 청장, 소장은 수용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며칠? 빨간색 7일 동그라미. 비용 납부할 걸 통지할 수 있고 비용 납부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역시 7일 동그라미. 이내에 뭐뭐인지로 납부해야만 된다.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결정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통지를 할 수 있고 비용이 납부되면 신속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 요 6항 볼까요?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는 제3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 전부를 반환하고 끊고 부분 공개했어요. 부분 공개했을 때는 공개한 부분을 뺀 나머지만을 반환하면 되죠. 그치? 또 6항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3일이 아니고 7일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의 진정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령집 보셔야 돼요. 법령집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기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집 볼까요? 자, 문제집 보면 1번 문제가 판례지. 판례는 7급에서 많이 나와요. 7급에서. 그러니까 판례 문제는 이분들 꼭 공부하셔야 돼요. 승진, 그 다음에 7급, 국가 7급,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국가직 9급이 있는데, 그 다음 특채 하시는 분들, 특채 요즘 시험 거의 실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분들은 최소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9급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판례 문제는 요 하시는 분들은 한 문제 정도는 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 맨 뒤에 보면 판례만을 따로 모아놨어요. 그건 마지막 시간에 할 테니까. 이 판례도 그때 가서 할 테니까, 그때, 판례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지금 강의 안 합니다. 자, 문제 2번 보죠. 잘못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이것도 판례 문제지? 이것도 판례 문제야. 지금 안 한다. 판례 문제를 왜 여기 갖다 놨느냐? 기본권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를 해놨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11년도 특채 문제인데,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 프로이덴탈 얘기 나오지? 행정법치주의 말씀드렸지? 그 다음에, 72년도 독일 연방헌법재판 판례 말씀드렸지? 일반 권력관계까지 맞아요. 근데, 법률유보 배제 원칙을 적용하였다. 여기 틀렸어. 배제가 아니고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답이 3번이네. 자, 다음 4번. 수용자의 지위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건 뒤에 나옵니다. 보호장비는 징벌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뒤에 나와요. 맞는 문제예요. 나머지,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권리구제를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아니지, 법률유보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 탈락. 자, 소장 면담 아까 말씀드렸지? 불만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처우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징벌 뒤에 나옵니다. 징벌은 선고의 제도가 없어요. 선고의 제도가 없고 배우겠지만 집행유예 제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판검사는 행정감독을 위하여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읽어볼까? 시찰은 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사법 운영할 때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지 감독사항이 아닙니다. 감독사항이 아니다. 근데 문제 보면 감독을 위해서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그랬지? 감독사항이 아니다. 판검사가 왜 교정시설을 감독해? 감독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청에서 나오거나 본부에서 나오겠지. 답이 5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2강 권리구제 제도를 볼게요. 청원 문제지? 청원 문제다. 이건. 청원 문제. 국가직 9급 문제다. 7급 문제네. 자, 2번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수용자는 봉안 후에 소장에게 제출한다. 여기까지 맞는데요.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죠? 이때 녹음 뜬다는 말이 틀렸어요. 탈락. 나머지는 다 맞고 조문 얘기고요. 자, 문제 2번.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결정은 문서로 한다 그랬지. 말 탈락. 나머지는 다 법조문 얘기. 자, 문제 3번.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그 처우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뭐가 틀렸어? 장관, 순검, 관할지방청장까지지, 그치? 요거 소장이 틀렸네. 소장에게는 청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장은 면담 사유지, 면담 사유. 답이 2번이 틀렸네. 나머지 맞는 문제고요. 자, 4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2번. 2번은 법조문 얘기고 3번. 아까 말씀드렸지? 헌법소원 68조, 헌법재판소 68조 얘기했지? 4번을 보게 되면 청원할 때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보냈지. 순검이 아니고. 그렇지? 4번이네. 자, 문제 5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수용자는 소장이 면담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밝히지 아니할 때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사위가 반했다 그랬잖아, 장모한테. 1번 맞고 2번 볼게요. 청원사항인데 자기 것만 된다 했습니다. 타인이 안 됩니다. 탈락. 그 다음에 행정심판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집행법상의 청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뒤에 판례할 때 나올 겁니다. 판례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6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아까 말씀드렸지. 사위가 반했다. 그 내용 갖다 놓은 것이고요. 청원을 제출했을 때 소장을 확인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탈락. 2번 이상 미납했을 때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뭐 한다?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그 다음 징벌위원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징벌할 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 배우고 뒤에 나옵니다. 요 3개월 이하짜리가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때 징벌할 때 말씀드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교정시설 처우에 불복할 때 청원할 수 있다? 이건 처우 사유가 아닌데 청원 사유가 안 된다. 그렇지? 자기 개인의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청원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과 관련된 이것은 청원 사유가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 자, 8번 문제. 계속 처음 문제지? 그렇게 잘 나와요, 시험에. 4번에 틀렸네. 참여가 안 됩니다. 말로 청원할 수 있지만 참여가 안 된다 그랬어요. 9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에 틀렸는데 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치? 소장을 경위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 나머지 다 맞는 문제고. 10번 문제. 소장 면담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소장 면담 제도는 형집행법에 근거가 있죠. 아까 있었잖아. 기본서에서. 탈락이다. 시행령도 있어요. 시행령도 있다. 자, 그 처우에 불만사항이 있을 때만 자기 처우는 맞는데 이 불만사항에 대해서만 이 부분이 틀렸어요. 매주 1회 이상 면담을 정한다 이런 말이 없었다 그랬어요. 나머지 4번은 맞지? 자, 11번 문제. 옳은 것을 골라라. 청원하려고 할 때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소장에 제출하고 검토한다 그랬지 소장은 읽어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검토 자체가 안 돼요. 탈락. 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는데 말로 청원할 때는 교도관을 참여 안 됩니다. 3번 맞고 4번 보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도 제기 가능하죠? 탈락. 3번은 맞는 말. 12번 문제. 자, 비사법적 얘기하고 있네요. 2번이 틀렸다 그래서 2번이 옴부즈만 제도 고충처리위원회 교재에 있었습니다. 사법적 방법에 의해서 비용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초래된다? 아니지. 시간이 절약되는데 돈도 절약되고 전문가의 조언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맞지? 13번 문제. 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이 아닌 것을 골라라. 4번이지 뭐. 나머지는 다 소송하는 거고요. 청원사항이네요. 청원사항. 틀린 것을 골라라 했어요. 감사관 틀렸지? 교도관이 이를 봉한다? 봉하는 주체는 수용자가 봉하는 거지 교도관이 봉하는 게 아닙니다. 순검에게 청원할 때는 인적사항을 적는 거지 청원 요지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원들은 소장은 이 요지를 못 읽어봐요. 요지를 못 읽기 때문에 청원 요지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문서지. 답은 3번. 자, 15번 문제. 청원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다 법조문 얘기입니다. 5번이 틀렸어요. 이건 뒤에 나와요. 집필할 때 나오니까 지금은 여기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배웠어요. 1, 2, 3, 4는 다 배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는 것들은 지워요. 이렇게 아는 것들은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필 관련된 사항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원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 답 2번이네. 불복 청원할 수 있다? 일반적 청원할 수 있어? 그런 거 안 되는데. 자기 개인 처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 처우에 대해서 못한다 그랬습니다. 17번 문제.
권리 구제 수단 얘기하고 있네요.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장관에게 청원하는 게 있었지. 형사고소 가능하고 진정 가능하지. 이 징벌위원회에 소청하는 것은요. 해설도 나와 있지만 권리 구제 수단이 아닙니다. 이 권리 구제 수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답은 4번. 18번 문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은 뭐가 틀렸는가? 여기 틀렸어요. 청원할 때 요 관할이란 말이 빠졌어요. 관할이란 말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청원서를 개봉해서는 안 되며 뭐가 틀렸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특별한 사유란 말이 없는 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절대로 개봉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청원이 교화상 현재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할 수 있다. 폐기 자체가 안 돼요. 이런 말 자체도 없고. 여기 나오지? 해설. 청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폐기 자체가 안 되고요. 전달해줘야만 돼요. 4번이 맞네. 19번. 청원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외국인 수용자도 청원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 4번은 옳은 말인데 타인에 대한 청원 안 되고요. 단독 청원은 안 되는데 단독 청원은 되는데 공동 청원이 안 되지? 3번에 틀렸네. 20번. 틀린 것을 골라라. 3번에 틀렸다는데? 그치? 심사 결정했을 때는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장관이냐? 장관이 할 일이 없냐? 소장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청원으로 인해서 당의 소장의 결정사항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퀄 집행부정지. 정지가 되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게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찾아보세요. 기본서 몇 페이지인가? 54페이지 두 번째 청원 효과 있지? 54페이지 이거 찾아보세요. 그거 있어요. 자, 21번. 4번에 틀렸다는데?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아니요.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 행정심판 전체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 됐지? 나머지 다 법조문. 22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아까 교재에서 풀었듯이 3일짜리가 아닙니다. 7일짜리라 했어요. 나머지는 다 법조문 얘기고요. 비용 부담 문제는 대통령령이라 그랬다. 대통령령. 그 다음에 2회 이상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미리 이해납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나오는 지문만 나오잖아. 문제에서. 자, 23번. 틀린 것을 골라라. 아니, 갑자기 웬 교정본부장? 탈락이지? 관할청장이 아니고 그냥 청장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다 맞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할 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 그랬고. 위에 보니까 2회 이상도 나와 있고. 1번이 틀렸네. 24번. 청장의 처분으로 적법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청장은 정보 공개 결정을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 국가 7급 문제네. 여기서는 1회가 틀렸지? 1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2회. 미리 예납할 것을 통제하였다. 그 다음에 공개결정, 비결정 나왔네요. 공개결정, 비공개결정. 그래서 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공개 여부 결정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였다. 아니지. 이건 부분 공개. 부분 공개할 때 그런 거지. 부분 공개할 때 그런 거지. 비공개할 때는 전액을 납부해야 돼. 전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틀린 것 같은데. 예, 볼까요? 그렇지. 여기. 비공개할 때는 전부를 돌려주고, 부분 공개할 때는 공개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자, 25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판례 문제다, 판례. 판례는 국가 7급에 나온다니까. 그럼 판례 시간 해요. 지금 안 합니다. 26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이건 국가인권위원회법. 그 법령 시간에. 그래서 지금 안 해. 법령 문제입니다.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법령 문제라서 지금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3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저번 시간에. 됐지? 학자들 얘기 나와 있지? 특채니까 나오는 거야, 특채니까. 문제 개떡같이 나옵니다. 특채는 25문항. 25문항이라서, 문제가 좀 더러워요. 여기 보면, 휠러라는 사람 있지? 클레머 나와 있고, 사이크스 나와 있고, 사이크스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5가지 고통. 자, 수용자가 사회로부터 함께 두려운 것이다. 라는 말은 이 크래시 얘기입니다. 크래시 얘기. 휠러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군요 하세요. 이런 건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찍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고 요즘 경향이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온 것인데 요즘 공채, 국가직 7급 9급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역사상 한 번 나왔습니다. 참고받으시고. 자, 작년도 5급 승진 문제인데 휠러 문제 나왔지. 휠러 U자형 곡선 말씀드렸고, 그래서 초기에 가장 교도관하고 친하게 되고 중기가 되면 그 태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친교도관을 태도를 취하면서 수용자 강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U자형이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3번. 이런 거 안 나오지? 뭐 총칙기간 안 나와요. 참고로 받으시고. 안 봐도 돼, 이런 건. 안 봐도 돼. 왜 갖다 놨냐? 이런 것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봐도 된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갖다 놓은 거야. 아예 보질 마세요. 자, 올해 국가 7급 문제는 교도 소화 문제에 나와 있네. 기억 맞겠고. 함께 들여온 것을 유인 모형이라 그랬다? 박탈 모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고통이라든지 각종 권익의 상실을 우리가 박탈 모형으로 보지 유인모로 보지 않습니다. 봤겠죠? 이게 7급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 버리는 거야. 한번 보고 버리는 거. 자, 문제 5번. 박탈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 사이크스 정했네. 그치? 뭐 3번 체크하시고 보지 마시라. 안 나오니까. 이것도 안 나오잖아. 97년도 문제다. 내 옛날 고시 공부할 때. 그때 나온 거다. 답 1번이다. 그치? 자유박탈, 자율성 박탈, 이성관계 박탈, 안전성 박탈, 재화 영역 박탈.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지 뭐. 나올 가능성 없는데. 7번 보세요. 소외감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라. 참. 4번 체크하시고 읽어보시면 돼. 안 나와요, 이런 거. 아시겠어요? 2005년도 8급에 나왔는데, 이제 영영 안 나온다고. 법조문 낼 거 많은데, 이딴 거 공부하고 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8번 보세요. 교도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왜 자꾸 승진에 나오냐? 그치? 예, 보시면 교도소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네요. 자신감이 아니고, 그치? 자신감이 아니고. 답이 4번이야. 이거는 상식으로 푼다. 상식으로 푼다. 이거. 공부에서 푸냐, 이런 걸? 자, 슈렉 나오네. 슈렉. 저번 시간에, 친사회적, 반사회적, 가사회적, 비사회적 조금 설명했지? 그치? 여기서 범죄적 세계를 지향하고 하류층이 많고 폭력성 강력 범죄자가 많고 답이 2번이다. 이것도 안 나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